베트남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소식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도심 한복판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가방 안에 든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용의자로 체포된 남성 2명 역시도 한국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외교 당국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오후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파란색 대형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인근 건물 경비원과 행인이 가방에서 악취가 난다 이렇게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발견이 됐는데요. 현지 경찰은 건물 주변을 통제한 뒤 시신을 수습해 신원을 파악을 했고 조사 결과 30대 한국인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망한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이 붙잡힌 용의자 2명까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호치민의 랜드마크 8일이라는 지상 81층짜리 빌딩 앞이었는데요. 한국인 남성 2명은 가방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비원 등이 다가오자 가방을 버려둔 채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한국인 남성 2명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경찰의 추격 끝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아파트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시신을 버린 용의자 남성 2명이 해당 아파트에 단기 임대로 거주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그 지점이요. 캄보디아 국경하고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캄보디아 내부의 이 범죄 조직하고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요. 다만 이 체포된 이 한국인 남성들이 얼마 전 우리 국민 납치 강금 범죄로 이 논란이 된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이 베트남에는 미입국한 상태였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한 교민은 이 JTBC에 이 시신을 옮긴 2명은 이 랜드마크 81의 방을 임대해 숙박하는 중이었고 이 숨진 피해자와 함께 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넘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JTBC에 따르면 남성들은 현지 경찰에 숨진 남성이 이 도박 사이트에서 15억 원가량 수익을 냈는데 돈을 나눠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 호찌민 총영사관은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지 공안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호찌민 한국 총영사관은 이번 사건이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급증한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 2명이 한국인 남성 1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에 따르면은요, 이 용의자들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원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으로 발발됐던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 이후에 또다시 동남아시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계속되는 걸까요? 결국은 캄보디아 사태 때 예견된 바였죠. 당시에 그 웬치에 가서 취재한 우리 언론들의 읍보를 종합해 보면은 5천 명 정도 숙식할 수 있는 건물이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현실화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캄보디아의 접경 국가들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크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만들려고 했던 코리안 데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베트남을 포함해서 여러 인접 국가들에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재외 공관들이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영사 조력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재외 공관의 인원도 대폭 늘려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그 외사 기능 그리고 검찰의 외사 기능, 물론 검찰도 폐지된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기능들을 회복해서 앞으로 외국과의 사법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캄보디아 이 범죄 조직 사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들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또 그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는 이 국가를 옮겨가면서 변한 상황이고요. 지금 송혜원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영사 조력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캄보디아 사태에서 코리안 데스크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캄보디아 당국과 TF 구성이 돼 있고 당시 확인된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과정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상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 인과관계는 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범죄와 연결된 이러한 피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직범죄 사건의 계속된 피해 사례로서 면밀하게 원인을 좀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